자, 3교시 수업 준비되셨죠? 예. 앞 시간에 8일편 제17장에 해당되는 10절째 다 살펴봤고요. 문장을 마저 설명드리고 나서 수업을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쉬는 시간부터 가졌네요. 문장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일단 우리가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읽어보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공이 곡사기, 곡사기에 대해서 가로쳐놓고 거기다 설명해놨죠. 주나라 때의 제후들이 매월 초하루에 선조의 종묘에 고하고 천자에게 받은 그달의 책력을 꺼내 정사를 펴던 일과 관련되는 것들이 곡사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곡사기에 희생으로 보내는 양을 없애려 하자 작게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얘를 아낀다. 그렇게 풀이되는데 지금 공자 등장인물은 공자하고 자공이에요. 자공. 그리고 내용은 곡사에 바쳐지는 희생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하고 자공이 곡삭이라는 그런 의식에 받쳐지는 희생양에 대해서 서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공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넘어왔는데 이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공이 공문 10절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공이 성은 단목이고 단목. 일단 성과 이름은 알아야 되는데 단목이죠. 단목이고 이름은 사죠. 사. 그 다음에 자 이름을 함부로 쓰기 위해서 성이 되면 붙여지는 게 자가 자공이죠. 이 자는 상대를 갖다가 예우해서 부르는 명칭이고 성이나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이제 부모나 또는 제자한테 쓰는 말일 때 이제 이름을 부르죠. 이 자공은 이제 동료나 제자들이 이 지칭을 하고 올 때 써먹는 말이지만 이름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식 부를 때 또는 스승이 부를 때 쓰는 말 아니에요. 공자보다 11살 연하였어요. 11살. 31세 연하였고요. 이 자공이 이제에 굉장히 밝았어요. 이제 재산을 모으는데 재산을 모으는 이제 박지죠. 재산을 했다. 이제 그래서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밝아서 큰 재산만 모았을 뿐만 아니라 벼슬도 높은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나라 사람. 자공이 위나라 사람인데 노나라에서도 재상을 하고요. 위나라에서도 재상을 했어요. 두 나라에서 재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세인들 평가는 공자보다 더 낫다는 평가까지도 들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공자의 견준만 존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았고 공자가 죽었을 때 3년상을 2번 치른 사람이 이 사람이. 공자를 굉장히 받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여튼 자공에 대해서요. 자공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에 곡삭이 나오는데 곡삭도 짚고 넘어가야 했는데 곡삭이라는 말을 이 글자가 흔히 우리가 알릴꼬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데 있죠. 받들어가지고 알리는데 내가 주변 사람한테 아니고 아랫사람한테 알리는 거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할 때는 아래는 거예요. 그때는 곡이요. 곡. 그러니까 아래기에서는 뵙고 청한다고 해서 뵙고 청한다 할 때도 곡이요. 곡. 뵙고 청할 곡. 우리 유동윤 선생님이 사자 수업을 다 외우실 지금도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사자에서 보면 자식이 그렇죠. 자식이 나아갈 때는 부모님한테 아래고 돌아와서는 절하고 갔던 일을 갖다가 다시 부모한테 알린다고 해서 나온 문장이 그렇죠. 출필곡자하고 반필배하라라 그런 건 아니에요. 출필 나갈 때는 반드시 곡 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절하고요.
배 저라고 나갔다 오면 저라고 나가서 행했던 일을 갖다가 부모한테 아뢰는 거죠. 그래서 뭐 추필 곡자고 반필 배하는데 이때도 부모한테 지금 아뢰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고부를 읽어야 돼. 고. 이건 조상이 돌아왔지만 조상이 나보다 윗세대 분들이기 때문에 선조들이기 때문에 조상한테 고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일을 이제 초하루 행하기 때문에 그걸 곡삭이라고 하죠. 곡삭. 근데 옛날에는 세월이 어떻게 흐르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다리 차고 기우는 걸 아는데 그래서 나라의 천자가 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의 시작은 언제냐면요. 동지인데 저 동지가 밤이 가장 길잖아요. 그리고 동지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해. 그게 1년의 시작을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할 때로 봐가지고 동지는 1년의 시작으로 봤는데 그 동지 날 천자가 제후들한테 원력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1년치가 다 나오지만 옛날에 한 달치 원력. 그러면 제후가 그걸 받아다가 자기 조상의 종묘, 태묘 가장 시조가 되는 종묘의 태묘에다가 그걸 뒀다가 초하루마다 그걸 꺼내가지고 천자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또 그 달력에 보고 그 달에 행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뭐 확인하고 뭐 이런 의식을 해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곡삭이에요. 곡삭.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게 곡삭인데 바로 그 관련돼서 이제 그 곡삭이 제사니까 재물이 달라붙는데 그 재물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희생양의 그 양을 넣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장을 들어서 살펴보는데요. 자공, 역거, 곡삭, 희양한데 이렇게 되는데 자공이 뭐뭐 하려고 했어요. 하고자 할 역자예요. 거자는 없애다 이거죠. 제거하다. 없애려고 했다니까요. 뭘 없애냐면 곡삭에 보내는 희생양으로 보내는 양을 갖다가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했죠. 사야 제자니까 편하게 부른 거죠. 이름으로요. 자공아 사야 너희자를 썼는데 이게 아까면서 너희자가 임금이 신하를 높여 부를 때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 지금 자공이 노나라나 위나라 재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벼슬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높여준 거예요 지금. 그냥 만약 그냥 너는 그는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 너는이 아니고 그대는 이런 느낌. 너는 자공을 볼 때 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할 때 그대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것이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풀이는 너는 그렇게 했지만은 너는 사랑이 자 아끼다는 뜻도 있어요. 그 기양 그 기자 양념자 그 양을 아끼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나는 아낀다 이거죠. 그 애를 아낀다 그렇게 했는데 애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공자가 얘기한 것은 애를 그 애가 없어지긴 해서 곡삭의 애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노나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만약에 노나라 전공 때라고 치면은 노나라 전공이 한 24대인데 그 한 5대 전에 노나라 문공 때가 있는데 노나라 문공 때 이미 없어졌어요. 이 예를 행하지 않은 거야. 제후가 그 예를 행했는데 문공이 그 예를 행하지 않은 거야. 그 5대 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는 그런 의식은 없어지는데 희생양을 계속 바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조차 없애려고 했던 거야. 자공이. 그러니까 공자가 그것이라도 그나마 그것이라도 남겨서 예를 보존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 선생님들이요 대지법 보면 그다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뒷장으로 넘겨서요. 새로 시작되는 8일편 제18장의 신춘한자를 살펴보도록 하죠.
8일편 제18장의 신출한 자는 딱 한 글자만 나오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글자만 하고 막바로 설명 들고 또 19장의 신출한 자로 넘어야겠네요. 그 한 글자가 바로 이 글자네요. 다할 진짜. 다할 진짜인데 이 다할 진짜를 갖다가요. 설문예자에서는 이 글자의 본자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놓고 요 글자를 갖다가 두 글자로 분석해서요. 요 글자가 합친 이 글자인데 요 글자는 다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글자 이렇게. 그리고 요 글자는 다시 분석을 하면 요 글자가 합쳐있다고 분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설문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쫓아서 지금 분석을 해본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요건 분율이라는 글자고요. 분율. 손에 붓을 들고 있는데 분율이라는 글자인데 근데 밑에 불화자가 있으니까 그것의 형태로 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설문에서는 요걸 갖다가 분석을 할 때에 종화 그 다음에 율성 이렇게 분석을 했어. 이 잘못된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율자로 보고 율자가 음역불한다고 봤어요. 이 글자에 대한 설문의 풀이가 화자의 뜻을 따르고 율자가 음역불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분석이에요. 이런 분석 이게 들고 나서 이 글자가 깐부기 불이라는 건데 이게 깐부기 불신이라는 글자인데 이참에 또 깐부기 불이 뭐인지를 아는데 이 우리가 나무를 불태우잖아요. 나무를 불태우면 이 타다가 남은 부위가 있어 이렇게요. 다 이게 식용 부직이죠. 이게 안 탄 부위고 이게 탄 부위 여기에 타다가 남은 여기에 불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불을 갖다가 타다 남은 불을 갖다가 바로 깐부기 불이라고 해요. 이제 이대로 보면 여기서 이제 꺼지겠죠. 이게 다 나무라는 게 불태울 때 다 타라고 불태우는 건데 다 타지 않고 끝에 일부만 타다가 만 거예요 지금. 이런 불을 갖다 깐부기 불이라고 해요. 깐부기 불. 불화자가 돼서 알 수 있듯이. 근데 사실은 이 글자의 고문자는 깐부기 불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설문에서 풀이를 했다 뿐이지. 이 글자 고문자를 보면은 우리 책에도 지금 그릇이 넣어 있고 그릇이 이렇게 그릇이 넣어 있고 손이 이렇게 넣어 있고 손에 뭐 깃털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양일 뿐이야. 불화자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냐요? 그래서 이전에는 참고할 만한 견해가 아니고 막바로 다할 진짜를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해줘. 이렇게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깃털 같은 도구를 들고 그릇 속을 갖다가 다 이게 닦아내는 상황이에요. 도구. 그릇 속에 남은 음식 같은 걸 다 닦아내는 상황. 닦아내는데 다 닦아내는 게 다 하다 있듯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그대로 보면서 요 손에요. 이게 사람의 손이 있고 그다음에 자루에 뭐가 깃털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는데 손은 이렇게 펴놓고 자루가 있는데 이 자루에 이 깃털 같은 게 일부분을 이렇게만 펴놓고 요걸 불화자로 와변시킨 게 잘못 본 거야 지금 불화자로. 그래서 이것과는 상관없어 지금. 요 형태는 상관없어. 깐부기 불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설문의 자를 연결시키지 말고 막바로요. 막바로 각고문 형태예요. 그릇 펴놓고 손 펴놓고 손에 뭔가 깃털 같은 걸 도구를 들고 있는 형태인데 손은 이렇게 들고 깃털 같은 도구를 이렇게 펴놓고 그릇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루어진 글자가 다할 진짜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다할 진짜예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익히 쓰여지는 글자는 없어요. 그래서 막바로요. 막바로 신출한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막바로 8일편 제18장에 문장 풀이를 하는데 글자가 신출한자가 하나뿐이니까 문장도 길지 않죠. 자, 그 문장 읽어보면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김에 애를 다하는 것을 남은 아침한다고 이긴다. 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공자가 지금 애를 다하는 행위와 관련된 풀이를 해준 건데, 뭐 어릴 것이 없죠. 이 문장이 뭐 겨우 한 줄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요. 자활 작게서 말씀했다. 사군 진례를 했는데 섬길 사자 임금고자 임금을 섬김에 다한다 이거죠. 애를 다한다.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이 이위 첨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첨냐라 하나다 뭐 이렇게 똑같이 붙여놨는데요. 문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 가운데 이 AEB라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EAB요. EAB요. A를 B로서 여긴다. A를 B로서 산다 그거예요. A를 이 패턴이 굉장히 문장 쓰는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패턴이에요. A를 B로 여기다 이게 B로 여기다 또는 삼다 뭐 이런 의미로 풀이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인이 막바로 A가 없이 위 해놓고 첨냐라 이렇게 썼네요. 아침을 점자. 그럼 A가 빠졌는데 그 A는 뭐냐? 그 앞에 문장 그거예요 지금. 사군진내. 임금을 섬기는데 예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요. 임금을 섬기는 걸 예를 다하는 것으로서 아첨한다 여긴다 이거예요. 아첨한다 여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반대 상황을 생각해. 아첨한다의 반대가 뭐일까요? 아첨한다가 사실은 좋게 여기지 않는 상황이잖아. 잘못 보는 상황이잖아. 잘못 여긴다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잘못의 반대가 이렇게 좋게 보는 상황인데 좋게 보는 상황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를 다하지 않는 것이 남에게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걸 반대로 바꿔서 풀이를 해요. 예를 다하는 것이 남한테 아첨한다는 것을 갖다가 바꿔서 표현하면은 예를 다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다하는 거 잘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 이게 그 얘기요 지금 그 얘기. 이 당시에는 신하가 특히 노나라가 지금 전공 이전에 소공은 계시한테 쫓겨났어요. 계시가 군을 쫓아낸 거 신하가 임금을 쫓아낸 상황이야 지금. 그러고 나서 이쪽 소공은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객지에서 죽었어. 그리고 소공의 동생인 전공을 계시가 세웠으니까 자기가 전공을 세웠으니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죠. 전공을 갖고 놀죠. 그러니까 그런 세태야 지금. 계시가 왕을 갖다가 지금 무시하는 그런 세태. 공자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신하는 임금의 일을 다루는 것이지 그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야 지금. 자, 그 얘기를 뭐 알 거이고요. 그 다음에 8일편 제19장이에요. 신춘한자. 자, 8일편 제19장의 신춘한자는 396번째인데요. 정할정이라는 글자네요.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이 한자의 자원 설명이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저 한자 설명을 엄티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뭐 그렇게 그 인쇄 저 뭐죠 인터넷 같은 데에서 동영상 강의 같은 걸 하려고 치면은 남들 앞에 구름이 없는 그런 설명을 할 만한 실을 갖고 해야 되는데 부숫자조차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한자로 설명한다고 설명은 그걸 볼 수 있는데 이 글자를 갖다가 요 글자고 요 글자를 구분하지 못한 상황이게 지금 요 글자. 여기 정할정자에 보이는 요 글자는 진면자잖아요. 진면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집에서 나오는 형태예요. 요 글자를 갖다가 발소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발소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글자를 발소자로 보는 사람들이 발소자로 보면 안 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걸 발소자로 읽지 않고 요 글자는 또 인터넷에서 네이버 사진 이런데 한자 사진이 들어가서 찾으려면 소에 가면 안 나와. 의미 어디 가서 보면 필에 가서 찾아야 필자 짝필자 뭐 이 필 이 짝필자는 사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자를 갖다가 필자 짝필자로 또 표기까지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필자로 이렇게 이 글자로 되냐면 이 초소전의 형태 아니 초서 소전이라니 이 글자의 초서하고 이 글자의 초서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혼선이다가 통역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 글자를 필로도 사람들이 보는데 마치 네이버 사전 같은데 이걸 소음이 아니고 필의 의미가 있어 지금. 필의 의미를 뭐 찾아야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바꿔놨는지 어찌 모르지만은. 그냥 그것조차도 엉망이야. 그것조차도. 이게 이 글자하고 초서자가 비슷하다 보니까 통용을 해서 이 글자 음으로도 통칭한다고 하지만 근다고 해서 필로 쓰면 안 되죠. 이거 반드시 이 소로 쓰고 발의 뜻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다고 해서 이 글자가 이 글자하고는 또 같은 글자가 아니고 요 글자는 우리가 똑같은 발을 뜻하는 글자가 발족자가 있잖아요. 발족자. 발족자가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보면은 이게 서로 쌍둥이가 되는 글자라고 봐야 돼요. 사촌이 쌍둥이가 보니까 사촌 정도 되는 글자인데 이거 같은 형태잖아요. 이거 같은 형태. 그 요거 네모난 형태가 이게 형태가 있는데 같은 모양에서 나온 글자 사실은 이게 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 발을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요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무릎의 정강에서부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만 가서 나온 글자가 사실은 이 글자고 이 글자가 발자인데 이게 발이라는 근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새롭게 발을 나타내는 글자는 발목에서부터 정강이가 포함된. 근데 사실은 이게 앞쪽 정강이 부분이라면은 이게 정강이 부분이라면은 이쪽은 장단지고 이건 종아리야. 종아리. 이게 장단지. 알통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 장단지. 이게 종아리. 이게 구분이 돼요. 사실은 이게 앞쪽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정강이를 걷어찼네. 종아리를 맞았네. 정아리 장단지가 뭐 아프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구분이 돼야 된다고 사실은. 근데 그 형태가 네모나게 이렇게 표현된 게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되고 여기서는 요 형만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요. 그냥 요렇게만 표현했어. 이렇게 같은 모양에서 이 형태도 나오고 이 형태도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건 발족자가 되지만은 자 족에서 입성자 탈락되면 조가 되고 조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소가 될 수 있는 게 소예요. 소. 그러니까 의미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요 글자는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 이렇게도 바뀌어요. 이렇게. 요 글자도 발족자도 다른 글자가 합칠 때 이렇게 쓰이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요 형태가 이렇게 거칠자 형태 돌아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뭐예요? 트일소자. 트일소자 같은 경우는 그 그대로 이렇게 이 글자가 음역거리면서 흐를자 생략된 형태니 흐른다는 게 막힘이 없으니까 트일소자 소통하다 할 때 쓰이는 상소를 한다면 할 때 쓰이는 소자. 트일소자가 되고 이 글자는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요걸다가 목글속자처럼 쓰이는데 이게 뭐야? 트일소자가 옛날 글자가 이 흐릴소자 이게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던 글자예요. 이렇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날 사실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데 요 글자가 무슨 자예요? 아이날 돌자잖아요. 아이날 돌 또는 톨 넣는 글자예요. 아들 자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 아들 자자를 거꾸로 뒤집어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이렇게요. 거기서 나온 글자. 근데 아들 자자 옛날에 어떻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됐죠? 그럼 이것도 거꾸로 표현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 글자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됐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요거 위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묶을수 요 형태가 와변이 된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된지 알겠죠? 예. 이 글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요 글자도 나오지만 요것의 형태도 나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마치 묶을속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 묶을속자가 아니야. 이게 와변된 형태일 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트일소자라든지 또는 뭐요? 가시나무 초자. 이거는 소지만 이건 초가 돼. 나무로 쭉 울타리를 들었는데 그 울타리가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초자. 나라 이름 초자라고 하더니 초나라 초자. 이런 데서 음역하는 글자인데 그럴 때는 이 글자나 이 글자에서는 뭐요? 발소자가 분명히 글자 구성이 좋은데 그 발소자가 여기 들어가지는 않죠. 근데 이 발소자로 설명한 책들이 예법되더라니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발소자가 아니야. 그럼 발소자가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글자 속에 정확히 보세요. 글자 속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글자예요. 아까 하면서 발족자를 갖다가 이렇게 써 있는 글자를 그칠자로 바꿀 수 있지만 이것도 뭐예요? 그칠자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뭐예요? 발을정자잖아. 발을정자예요. 이거 발을정자. 왜 발을정자를 갖다가 발소자라고 그러냐고. 막 신문에 한자 코너 이런 데서 버젓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참 한심스러운 거야. 한심스러워. 사실은 이 글자에 이 진짜가 이 글자란 말이에요. 이 글자예요. 그게 발을 정자가 음역하면서 진면자가 되는데 살집의 기틀을 정한다고 해서 정할 정자라고 해요. 정할 정자. 그런데 이 발의 형태를 갖다가 발력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것처럼 요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 근데 이 글자가 뭐예요? 음역할자일 뿐이야. 음역할자. 왜 음역할자를 놓고 발숫자 따지면서 발이 어쩌고 해주고 하고 있냐고 지금. 자, 여기에 요 글자는 더더군다나 필로 표현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더 나가서 참 발소자도 한심스러운데 그 필로도 또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발을정자예요. 자, 그런데 발을정자도 또 제대로 설명해야 되죠. 발을정자도 발이 만드는 선에 바르게 맞닿아 있는 모양을 갖다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이것도 지금 많이 그것도 없어졌지만은. 근데 옛날 글자를 보면 이게 반드 선 하나가 아니죠. 이게 일정한 경계를 두는 지역이에요. 이게요. 이게 성이요. 성. 일정한 경계를 두는 성. 네모난데 예우쌍성. 서울도 되게 조선시대 때
서울을 둘러싸요. 한양도성. 그 한양도성.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서울 한양도성을 줄여서 한성이라고 해요. 한성. 한성. 중국 분들은 아직도 서울을 한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성. 한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웃긴 일하고 있잖아. 저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교 북경대학교인데 북경대학교 총장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서울대에다가 뭐 서울대 총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울을 갖다가 한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한성. 그러니까 한성대학교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초청장이 한성대로 간 거야. 그래서 그런 우를 없애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서울을 자꾸 한성을 하니까 그러면 서울이라는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한자를 만들자. 중국 사람들한테 그런 혼선을 안 갖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여러 사람한테 잠을 줘가지고 결국 나온 것이 아까면서 우리 배웠던 머리 숫자에다가 너희자 써서 이게 올 발음이 나거든. 이게 수역을 뭐 해가지고 서울 발음 비슷하게 난단 말이야. 중국 발음은 이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서울을 한성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냐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지. 한성이라고. 근데 이게 도성인데 이게 500년 도읍지의 읍성이란 말이야. 읍성. 이 읍성 같은 걸 표현한 거예요. 지금 구급. 제후들이 머무는 성 같은 걸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저 조선의 왕도 이게 지금 제후 아니에요. 제후. 그 구급을 갖다가 발리 향하고 있는 모양 같은 표현했어요. 나라국자의 바로 이 예우산 형태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구급을 향해서 읍성을 향해서 지금 치로 가는 형태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걸 치다. 원래 치다의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치는 데 있죠. 춘추전국 시대 초기에 중국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천자가 일부 지역을 단자가 천하를 다 못 다스리니까 일부 지역을 다르고 다 왕족들이나 또는 공신들한테 나라를 나누지. 그 공신 가운데 강태국이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세울 때 제 나라를 줬잖아요. 제 나라. 그 공신들한테 봉토를 했단 말이에요. 봉토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눠진 나라가 140여 개국이 했다니까요. 140개국 초천개. 그러다가 춘추 시대가 지나고 전국 시대 오면서 전국 칠흥이라는 말에서 할 듯이 7개 나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7개. 진, 초, 연, 제, 조, 위, 한 해가지고 7개 나라 이렇게 줄어들었어. 천자 진 무시되고 이제. 패권 자체보다 나중에 진나라가 어떻게 돼? 뭐 합종 연행설 뭐 그런 거 이제 그 관련돼 있죠. 소진 장후 관련돼서 그래서 진나라가 패권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진나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 때문에 진나라로 바뀌는데 이때 진나라가 원교 근공책을 썼어요. 원교 근공책. 멀리 있는 나라는 공격을 해.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서로 교린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원교 근거책이. 그러니까 진나라가 나중에 통일을 했는데 저 연나라, 조나라, 원교 바꿔서 써서 지금 설명을 하고 다니고 원교 근거책. 원교 근거책. 정말 큰일 났어. 원교 근공책을 썼어요. 그렇죠.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서로 교제를 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쳤어요. 그러니까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부터 쳤다니까요. 가까운 나라부터 쳤어. 근데 왜 가까운 나라부터 치냐? 이게 가까운 나라를 치러 군사를 빼가잖아요. 군사를 빼가면은 이게 멀리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 진나라, 초나라 이거 더더 큰 나라 쳐들어오면 군사를 다 빼가가지고 텅 비어 있어. 군사가 딱 이거 가서 조나라를 치러 이게 군사를 빼서 갔는데 그럼 그런 상태에서 초나라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진나라를 쳐도 진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을 이게 아까부터 전쟁을 치러 가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은 명분이 없으면 치면 안 돼. 다른 나라를 또 그 나라를 그래 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는 바른 명분을 하에서 행해져야 돼. 치는 행위가 상대를 치는 행위가 바른 명분 하에서 행해져야만이 자기 나라가 안 망한다고요. 상대만도 그 나라를 당신 나라가 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바른 명분 하에 행해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바르다 이 뜻이 생겨. 이게 그래서 이거 바르다의 뜻은 바를 정자가 되자 자기 뜻은 치다의 뜻인데 치다 뜻은 바르다 뜻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치다의 뜻은 적을 치러 가면 길을 따라서 치러 가니까 치다의 뜻은 다시 길과 관련된 글자를 붙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있죠. 바를 정자가 치다의 뜻이 원래 있었던 글자예요. 지금. 치다의 뜻이. 그래서 요 바를 정자의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한자문에 거인데 일본 사람들 아니요. 일본 사람들. 뭘로 이용해 먹었어요? 약 이름 정로만. 너일 전쟁을 벌였단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너일 전쟁을 만주에서 벌였어. 만주. 러시아 남아전책을 막기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 돼? 대륙 진출의 꿈을 위해서. 그래서 만주에서 서로 붙었어 지금. 러시아 남아전책을 러시아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들 일본군들이 어떻게 돼요? 만주에 가가지고 딴 지역에 물을 마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가가지고 물 갈아 먹으면 배탈 나잖아. 그런 것처럼 배탈이 난 거야. 군사들이 힘을 못 써. 그 알고 보니까 막 설사를 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국에다가 어떻게 돼? 약을 갖다가 설사를 갖다가 멈출 수 있는 약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정로환이라는 약인데 정로환이라는 명칭이 뭐예요?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갖다가 로서아라고 표기한다면 일본 사람들 로서아 러시아를 한자로 로서아라고 표기하거든. 우리가 대학교에서 노를 공부한다고 하면 러시아 말을 공부하는 거야. 노문학과 할 때 쓰는 노다. 그 정론이 알약이다 이거예요. 러시아를 치는데 도움을 줬던 알약이다 보면서 그 약 이름을 갖다가 이게 고약한 냄새가 당어쟁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약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데 러시아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군한테 패전이 돼. 패전국이 돼.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러시아가 은근히 참전을 해. 연합군으로. 그래가지고 승전국의 지위를 얻는다니까. 승전국의 지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패전국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위상이 바뀐 거야.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 행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데 승전국이 된 입장에서 옛날에 그런 일과 이런 것들이 정관 이런 명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기 압력을 주니까 일본이 살짝 바꾼 거에 바를 정자라고 바꿨어. 근데 바를 정자가 원래 치다는 치 글자잖아.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을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 속인 거죠. 자, 그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그래서 칠정자는 발을정자에서 분화되어 나온 글자인데 이 발을정자는 다시요. 정사정자, 정원정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 글자도 사실 발을정자에서 분화되어 나왔다고 봐야 될 글자예요. 사실은 답은 치러 가는 거잖아. 지금 치러 가는 거. 그 누굴 치고 있어요? 적을 치우잖아. 원술적자. 적을. 여기에 쓰이는 글자가 달라붙었잖아. 이제. 적군을 때 쓰는 적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올바르지 않는 일을 행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다스린다는 뜻의 글자예요. 원래 나라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일이 정사잖아. 그래서 오늘날 정사정이라고 더 많이 오고. 이게 다스리다의 뜻이 있는 글자에 다스리다. 나라 다스리다. 그래서 집을 다스리기 위해서 쓰이는 여자를 갖다 가정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정부. 가정부일 때 쓴 정자가 뜰 정자가 아니에요. 집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안학내와 관련돼 있어요. 정사정자예요. 집을 다스리기 위한 경제적인 상황을 갖다가 가정경제라고 하죠. 가정경제도 이렇게 써야 돼요. 가정경제도. 가정경제의 정자도 이 정사정자를 써야 돼요. 이때 집을 다스리는 상황과 관련된 경제다 이거예요.
묶어놓은 것을요, 묶어놓은 걸 다 거쳐가지고 가지런히 한다는데 정자가 음역으로 가지런을 좀 정리정돈을 뜻인 거죠. 자, 여기서뿐만 아니라 요글자도 근데 발을 정자가 음역하는 글자라니까요. 그런데 요글자는 있죠. 요글자는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정은정인데 이번에 돌이 달라붙었네요. 돌인데 배 같은 걸 묶어놓은 돌이에요 지금. 배가 못 움직여 있거든. 그 배가 못 움직이게 하는 게 다시전에 다. 그 닷정자에 닷정. 정박하다 할 때 쓴 정자가 바로 있죠. 배가 정박하다 할 때 쓴. 또는 세금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세금자가 달라붙어 쓰이면은 정언정인데요. 세부치로 만든 제기와 관련돼서 제기 이름 정자. 그런데 그런 형태처럼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약의 정제정자. 정제정자라고 돼요. 정제정자. 원래 본래는 제기 이름 정자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정로환이 굉장히 고약한 냄새이기 때문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이들 있잖아 쓴약 양약 고우라고 양약 고우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양약 고 구 양약은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거예요. 뭐 정로환이 뭐 양약이 그 종량도 양약이죠. 사람을 그렇게 좋게 만드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쓰단 말이에요. 쓰니까 그걸 여러 개 단 것을 입혀줘요. 사탕 같은 걸로. 그래서 사탕 당자를 써가지고 오두자인데 이게 입다 이 뜻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오두자가 옷의 뜻으로 많이 쓰는데 이때는 옷을 입다 동사 형태예요. 사탕을 입힌 정제 당어죠. 대표적인 게 정론안이에요 지금. 방어적의 정자에 이 정자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의의 글자가 정할 정자가 의미 그런 글자가 있어요. 의의 글자. 그게 바로 이 글자예요. 사람들이 이 글자가 음역 글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이 음역하는데 정이 탄이 됐어요. 탄. 이게 전부 다 이게 발을 정자와 관련되는 글자인데 정정정 다 정정정 갑자기 탄이 되니까 무슨 정이 음역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이 분명히 음역하는 글자예요. 이거 아니면 제가 여기서 떼어낸다니까. 이게 사칭이니까 사칭 떼어내면 죽겠죠. 좋은 비율은 아닌데 실사자인데 옷감과 옷감을 매듭짓는 게 실이잖아요. 매듭짓는 게 옷감과 옷감을 매듭짓는 게 서로 그 실이 끊어져 가지고 옷이 터졌어요. 그래서 옷 터질 탄자 그냥 터질 탄이라고 하는 거죠. 터질 탄. 탈로가 났다 할 때는 터져가지고 속살이 드러났어요. 그럼 탈로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쓴 탄자가 이 글자예요. 탈로 났다. 파탄 막 터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 파탄이 빠졌다 뭐 파탄 지경이 됐다 뭐 이럴 때 쓴 탄자가 이 글자예요. 깨지고 터졌다 그거죠. 파탄은. 파탄 났다. 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이 탄이 됐다는 걸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것은 이렇게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이라는 음이 지읒 더하기 어 더하기 이음으로 해가지고 초성, 중성, 종성, 초성인 지읒과 중성인 어와 종성인 이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읒이 치음 계열이잖아요. 시읒이나 시읒과 관련이 된 치음 계열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특히 지읒짓은 우리말에서 구개와 반장에서 디귿이나 티읕으로 많이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이쪽으로 더 많이 가면 반대쪽으로 간다니까 의미변화 전방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이 뭐가 되냐면 덩이나 텅이 될 수 있어요. 정이라는 음이 지읒, 치읒이 디귿, 티읒을 달라니까 정이 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글자가 무슨 자예요?
고들정이라는 글자죠? 네. 고들정. 이 글자는 원래는 손정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번자는 이 글자죠. 번자는 이 글자인데 손정자가 음역하면서 고든 마음을 가지고 점을 친다는 것은 신께를 드러내야 되는데 고든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고들정자인데 호재라면서 조개패 손정자 붙다 보니까 조개패 형태로 바뀌어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 고들정 하고 있는데 이 고들정자가 수건건자고 합쳐져요. 수건정자고 합쳐지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초성화 같은 걸 갖다가 그림자 영자에 사람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 같은 걸 그려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그래요? 영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정. 영정을 때 쓰는 글자예요. 영정. 사람의 영정, 죽은 영정. 근데 이렇게 영정을 때 쓰이는 그림 족자 정자에 지금 정원정인데 이렇게 쓰면은 옷감, 비단 같은 옷감에다가 지금 사람 얼굴 같은 거 그렸어. 그게 이제 영정이야. 그림 족자정이라고 해요. 이걸 그림 족자정. 근데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석가모니의 얼굴을 갖다가 석가 부처의 얼굴을 갖다가 그렸네. 부처의 얼굴을 그렸는데 이게 원래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석가탄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야단법 떠는 거야. 그 부처를 모신 공간이 좁으니까 법당 마당에서 법회를 열어. 야단법서. 근데 불당에 불상을 동상 같은 거인데 끄집어 내올 수가 없잖아요. 무겁고 그러다 깨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불상 대신에 마당에다 거는 석가 그림이 있어. 석가 뭐 부처 그림. 그 부처 그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림 족자를 써서 그림 어자를 써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화라고 하지 않고 탱화라고 부른단 말이야. 탱화. 그 음이 좀 몸도 잠깐 바뀌었지만 결국 이게 텅이 태까지 온 거 상황인데요. 바로 그런 것처럼 정이 탱으로도 쓰이는 글자처럼 이것도 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정이 사실은 텅이 되고 탕까지 왔다 하는데 근데 마지막 종성도 음의 일부가 탈락된 거야. 마지막 종성이 국제음성경으로 NG잖아요. NG인데 지음이 탈락되고 N만 남았어. N 이게 NG일 때는 이응이지만 니은일 때는 니은으로 익히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공변될 공자인데 오두자가 위에 달라붙어서 이게 곤으로 바뀌잖아. 곤. 그래서 오두자에 의해서 권력부곤자가 되잖아요. 공이 음역화를 하고 있는데 공이 곤이 된단 말이에요. NG가 N으로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같은 게 적용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나도 터질 탄자는 정활정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정으로 쓰이는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 있잖아요. 가불병지의 넷째천간 정자. 그러죠? 넷째천간 정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정수리 정자 이런 글자 아니에요. 그러죠? 정원정인데 머리에 있는 정수리와 관련된 정수리 정자고 정수리가 맨 위에 있으니까 산의 정상 같은 걸 때 쓰는 글자예요. 정문일침일 때 쓰이는 글자 아니에요? 이 정이라는 음이 성 또는 청으로 바뀔 수 있다는데 성으로 쓰이는 글자도 있죠? 넷째 정자가 음역관에서 성으로 쓰이는 글자 무슨 자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런데? 이룰성자. 그렇죠. 이룰성자요. 유동수님. 이룰성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글자는 한자 쓴 사람이 이렇게 써버리면 정말 한자 제대로 안 가르친다. 이룰성자 반드시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요. 이렇게. 이룰성자 부수세기로 찾으면 창과자 부수에 가가지고 남은 글자가 하나 둘 셋 3회에 가야 돼요. 3회. 창과자 빼고 이렇게 쓰면 이 얘기잖아 지금. 이 얘기 가서 천년만년 찾아보라고 안 나와. 그리고 이룰성자 설명할 때 이렇게 써야지. 이룰성자가 성이 정이 가불병자의 정이 성이 되면서 남은 글자가 뭐예요? 이게 도끼요. 다섯째 천간 문자가 뭐예요? 창과자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청이 도끼 형태로 바뀌면서 이루어진 글자 아니에요 이게.
내냐 창이 도껴다닌 창이 뿌잖아요. 창을 뜨고 대오를 이루는 상황 관련해서 이룰 성자 아니에요 지금. 이 글자 설명, 이 글자 의미 왜 성인지 설명을 하고 가벌병제 내체 정자를 써줘야 된다고. 물론 이 글자를 갖다가 나만 알아두게 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물론 이렇게 사백으로 3, 4익으로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왜 이 글자가 뜻이 이루다가 되고 왜 의미 성인지 설명을 하면 가벌병제 내체 정자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가르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쓴다는 건 의미 왜 성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들 얼마나 많아요. 정성석자 뭐 이런 글자들.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요 글자도 있어요. 요 글자. 이 글자도 놀랄 사람도 있겠지만 무슨 자예요? 실타자들이요. 타자의 영역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과 타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답을 이제 정관정자가 음역하래요. 정이 아까 말씀드렸다 평이 되고 탕이 됐는데 마지막 종성이 탈락된 것뿐이야 지금. 마지막 종성 이응자도 많이 탈락돼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넷째 청관정자가 음역하는 글자야. 음의 변화가 커서 그렇지. 근데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요 변화가 좀 크더라도 맞는 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거든요. 맞게 설명을 해야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신하신자 중요한 글자가 설명을 못했네요. 신하신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해야죠. 자, 김명호 선생님,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사 가는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사 가야 되는데.